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은식의 옥탑방 이야기 진짜 시크릿 특강 6번째 시간입니다. 짜잔! 근데 제가 또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또 뜨거운 참여로 정말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나와 화해하고 싶다. 제 5번째 책이기도 한데요. 진짜 시크릿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격려의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이제 예스24처럼 그런 인터넷 서점에 가서 후기도 남겨주시고 또 이렇게 감상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행복하고 기쁘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런 줄 알고 감사히 살지 왜 책을 또 들고 나오셨습니까? 사실은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의 진정한 꿈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저의 이제 창조의 마술이 있거든요. 요즘 제가 우주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그 창조의 마술이 있어요. 그것을 좀 공유하고 근데 그게 되려면 이 책이 정말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작년에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뭐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생각은 거의 없거든요. 뭐 100%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 참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분들 특히 이제 꿈을 갖고 사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 목표와 소망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나의 작은 힘이라도 나의 미약한 능력이라도 그분들의 성공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명상, 행복, 자기개발 채널이긴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코너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이름도 정해놨어요. 그 코너의 이름을. 제가 일부러 약간은 좀 촌스럽게 지어놨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이름을 밀고 나갈 거예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코너 이름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네. 그래서 이 코너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잘 살아보세요 코너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꿈을 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정성도 있고 그리고 카페에 여러 가지 커피나 차가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홍보를 못해서 또 이제 마케팅과 광고하는데 경비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런 걸 못해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이제 직장 생활 오래 하시다가 이제 명예퇴직하고 치킨집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아니면 정말 인생의 나락에까지 떨어지셨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무엇인가 다시 도전하시는 그런 중소 영세 상인들. 그렇게 꿈을 가진 청년들 그리고 인생의 2막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평생을 걸쳐서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광고나 홍보, 마케팅을 제대로 못해서 쩔쩔매시는 분들 그분들을 돕고 싶은 그래서 전액 무료로 그분들이 성공할 때까지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분들의 삶은 어떻고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과 장점은 뭐고 이것을 무료로 홍보해드리는 무료로 광고해드리는 그런 코너 잘 살아보세요를 꼭 하고 싶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 생각을 우리 포웨이 행복연구소 채널에 잘 살아보세요라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홍보하고 광고해드리는 전액 무료죠. 일체 경비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말 자리 잡고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드리고 광고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싶다. 그 코너 이름이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스텝하고 그 마음 따라 길 따라를 촬영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네. 카메라도 여러 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스텝도 여러 명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경비지 않습니다. 비용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고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제가 제대로 도와드리려면, 스텝을 제대로 갖추고, 이왕 찍어드리는 거, 이왕 광고해드리는 거, 정말 아름답고, 깔끔하고, 제대로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홍보 효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구독자 수도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회수도 벌써 500만 건 가까이 이렇게 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이, 우리 포회 행복연구소 채널이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제대로 갖춰야 되고, 그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이 책이, 이제는 나와 연애하고 싶다, 이 책이 잘 돼야, 왜냐면 이 책에서 나오는 모든 인세라든지 모든 수익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이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금을 잘 살아보세요 라는 프로그램과 코너를 만드는데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사신 분들은 뭐 더 사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주변에 권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스24나 교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댓글이라도 또 이제 후기라도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거나, 그런 일만 저를 좀 도와주셔도, 조금만 힘을 모아주셔도 제가 잘 살아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성공시킬 수 있고, 여러분 중요한 건 진정한 시크릿은 우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뭉치면, 우리가 다 함께 에너지를 모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꿈이고 소망이고, 요새 이제 우주에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게 그 잘 살아보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제품 경쟁력이 있으나 광고와 홍보 때문에 고전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성공하시는 그날까지 그냥 무작정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다, 이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자꾸 광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전하고요. 아마 이번 한 주는 음미의 주간을 하고 제가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이제 처음에 그 초심자의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너무 경이롭고 신기하기도 하고,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세상에 우주가 내 요청을 들어주다니, 너무나 환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초심자의 기적을 경험하면 마음이 오버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무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것을 복기해라, 복습해라. 그때의 마음과 그런 기적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의 느낌을 충분히 음미하시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이게 음미하는 게 우리가 훈련이 잘 안 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덜어는 조금 지루하고, 문 소장님 다음 강의 빨리 좀 올려주셨으면, 왜냐면 다음 실습해보면서 더 재밌고 신나는 그런 기적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바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른하거나 아니면 지루했을 수도 있다. 제가 그것을 이제 공감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5월이면 축제를 시작하잖아요. 저희는 축제 때 식혜를 이제 만들어서 팔았어요. 식혜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그 밥솥에다가, 전기밥솥, 거기에 이제 식혜를 하시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식혜를 이렇게 딱 앉혀놓으면 저희들한테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너희들 이 식혜를 이렇게 말하자면 그 삭히는 동안 이걸 열어보면 이거 완전히 이제 하수구에 다 버려야 된다. 못 먹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는 저는 식혜는 이게 이제 다 만들어질 때까지 절대 뚜껑을 열어보면 안 돼. 이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여학생들이 식혜를 만들다고 하길래 제가 그걸 당부했어요. 이게 이제 식혜를 앉혀놓고 절대 중간에 열어보면 안 된다. 열어보면 이게 쉬거나 아니면 덜 삭는다. 그래서 맛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식혜를 다 처음 만들어 보잖아요. 이제 대충 어떻게 만든다는 것만 알고 이제 그
대학교 1, 2학년 여학생들이 식혜를 만드니까 뭐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 봤겠어요? 그래갖고는 이 친구들이 이제 식혜를 이제 앉혀놓고 제가 절대로 중간에 뚜껑을 열어보면 안 된다라고 몇 번을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호기심과 자신의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걸 계속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알아요. 누가 그 뚜껑을 열어봤는지 다 안다고요. 계속 뚜껑을 열어봐서 나중에는 결국은 식혜를 못 먹게 됐어요. 다 버렸거든요. 그건 뭐냐면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숙성 과정에 자꾸 뚜껑을 열어보면 그 숙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찾아보니까 뭐 몇 분 안에 정복할 수 있는 시크릿 비법, 뭐 얼마 만에, 그거 물론 좋아요. 왜냐면 핵심만 굉장히 그 알짜 정보만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해주는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를 들면은 인스턴트식으로 강의도 제가 그래서 약간 길게 하는 겁니다. 문 소장님은 무슨 강의를 20, 30분 유튜브에서 3분, 5분, 10분이면 족한데 왜 이렇게 길게 하실까? 이것은 진짜 실력을 갖춘 분들을 단 한 명이라도 제가 배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속성으로 그렇게 인스턴트로 하면 한두 번 통할 수 있지만 진정한 내공이 쌓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인스턴트식의 강의나 인스턴트식의 시크릿 법칙을 알아서 삶에 적용을 하면 오히려 이게 넘칠 수 있고 오버할 수 있고 어른들 말씀으로 건넘을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아주 기초부터 탄탄하게 이론과 실습을 반복해 가면서 저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창조의 마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차분히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미의 주관은 숙성 과정이었다. 이 숙성 과정이 있어야만 내공이 쌓이고 잠재의식이 변하고 그리고 우주하고의 깊은 신뢰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소장님 그리고 옥탑방 애청자님들, 저도 우주의 기적 자랑 하나 할게요. 최근에 소소한 놀라움들이 있었는데요. 내심 우주에게 확연한 추가 기적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작은 또 소소한 기적이 일어나면 더 센 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누구나 바라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부의 증대 그리고 거기에 꼭 맞는 인연을 만나기를 바라며 말이죠. 그렇게 우주의 주문 에너지를 방출하던 중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친척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늦은 밤이기도 하고 빗길이라 조심조심 운전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눈이 너무 아파서 운전을 하기 정말 힘든 거예요. 눈에선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요. 그런데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차를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눈물이 줄줄 흐른다고 해서 차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오히려 차를 멈추면 또 사고가 나게 되겠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운전 속도를 늦추며 겨우겨우 운전을 하면서 갔는데요. 바로 앞에 차가 정지해 있는 겁니다. 그 차를 본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눈물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닦고 다급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났고 그래서 이러다 안 되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는 이제 속도를 점점 줄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자동차 한 대가 갑자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차를 보는 순간 희한하게도 눈물이 딱 멈추었고 여기서 잠깐 좀 추스리고 눈물을 닦고 마음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지해 있던 바로 앞 차는 사고 차량이었어요. 가드레일과 부딪힌 그 차는 옆 차와 충돌할 뻔했는지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 보였고요. 사고는 금세 수습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피해자는 없었나 봐요. 그런데 사고 차량이 바로 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주가
우리 가족을 돕기 위해 나를 움직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다면 차량 속도를 늦추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어쩌면 사고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에는 두 분의 부모님과 연로한 할머니가 타고 계셨고요. 경차를 타고 있었던지라 사고가 나면 이게 이제 아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거야말로 우주가 보내준 기적이란 확신이 듭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또 한 번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부와 인연, 시크릿은 진행 중이라 더욱 굳게 믿겠습니다. 기적은 계속된다라면서 말이죠. 늦은 밤 달과 별의 정기를 담아 환희와 감사함을 나누고 싶어서 장문에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오싹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순간 눈물이 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추돌 사고가 났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속도를 늦췄다 해도 그게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속도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눈물 때문에 속도를 급격하게 낮췄고, 그것 때문에 앞차를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차에는 두 부모님과 연로하신 할머님까지 이렇게 계셨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딱 그 차를 보자마자 눈물이 멈췄다는 거. 그러면서 수습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창조의 마술, 진짜 시크릿을 할 때 대부분 행운을 바라잖아요. 큰 대박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내 삶 속에 정말 기대치 않았던 엄청난 기적이 찾아온다거나, 그런 것도 다 물론 시크릿, 또 이제 창조의 마술의 결과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불행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창조의 마술입니다. 우리는 행운만 원하잖아요. 그런데 불행을 피하는 것은 더 강력한 창조의 마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적이나 행운은 오지 않아도 내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적과 행운이 찾아오면 정말 신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라고 즐겁긴 하겠지만, 기적과 행운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 삶이 파괴되진 않아요. 그냥 나는 내 일상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불행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파괴되죠.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생명의 위협이 온다거나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게 바로 불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행복을 창조하는 기술과 함께 불행을 피하는 기술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복학자들이, 아니면 그 자기개발자들이.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불행을 피했다는 게 엄청난 시크릿이고 창조의 마술이고, 그리고 기적이었다, 행운이었다.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내 생존을 담보받는 것처럼 그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경험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행운을 만드는 것보다 불행을 피하는 것이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꼭 한번 공유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기본 과정이 오늘까지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실습을 한번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 드렸고,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창조의 마술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와 내가 신뢰를 쌓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뢰 쌓기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내가 우주를 신뢰하고 우주가 나를 신뢰해 주느냐, 그 신뢰의 강도만큼 창조의 마술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진짜 시크릿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꿈은 내가 얼마나 우주하고 탄탄한 신뢰의 과정을 쌓아가고 있느냐, 이게 거의 창조의 마술의 80%를 좌우합니다. 기본기가 80%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테크닉이거든요. 테크닉을 제가 곧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창조의 마술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또 어떤 행운이 찾아왔느냐보다, 그 내용보다 얼마나 내가 우주를 신뢰하느냐, 또 우주가 나를 신뢰해 주느냐, 그 신뢰의 탑을 굳건하게 쌓는 것, 이게 창조의 마술의 80%를 좌우하는구나.
그래서 음미하기도 하고 또 숙성의 기간도 갖고 이제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 쌓기가 가장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신뢰한다고 믿는 것과 진짜 신뢰하는 게 달라요. 예전에 이제 한 고개사가 폭포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외주를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이제 줄타기 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차 하는 순간 떨어지면은 뭐 그냥 황천길 가는 겁니다. 그냥 염라대왕 미팅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진짜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폭포 위에다가 외주를 쳐놓고 저렇게 기기묘묘한 재주를 부릴 수가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막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제 실력을 정말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신뢰하죠. 당신의 그 재주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신뢰합니다. 정말 믿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제 어깨 위에 올라탈 사람 한 분만 자원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을 어깨 위에 무등을 태우고 이 끝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외주를 가로질러서 건너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수근수근 거리면서, 야, 네가 믿는다고 했잖아. 네가 제일 소리 크게 질렀잖아. 아, 네가 저 제주꾼 저 서커스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면 손들어. 네가 나보다 더 아까 환호성 질렀잖아. 아까 그냥 펄펄 뛰면서 좋아하대. 네가 말하자면 자원해. 이렇게 서로 이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주꾼이, 여러분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아까는 그렇게 나를 신뢰한다면서요. 나의 재주를 절대적으로 믿는다면서요. 왜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개만 푹 숙이고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들어서 제가 올라타겠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였을까요? 이 제주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꾼이 자기 아들을 무등을 태우고 정말 조심해서 그 외줄 타기를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저 제주꾼을 신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정말 믿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무등에 올라탈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아들만이 당당하게 손을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는 그렇게 쉽게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시간, 오랜 공을 들여야, 특히 잠재의식이 변해야만 내가 우주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어 맡김의 명상, 내어 맡김의 기술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창조의 맛의 2단계예요. 크게 보면. 근데 그렇게 가려면 절대적인 신뢰가 서로 쌓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서커스에서 매우 위험한 그런 묘기는 가족들만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십 년 그 사람을 보아왔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 쌓기 과정이라는 게 그런 거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 걸음마를 처음 이렇게 배우기 시작할 때 몇 걸음, 한두 걸음 걷다가 반드시 뒤를 돌아봅니다. 아마 우리 엄마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때 막 박수를 치면, 아유, 우리 아들 잘하네, 우리 딸 잘 걷네 라고 격려와 칭찬을 보내주면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걸음 전진해 가거든요. 근데 뒤에서 아무도 아이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이가 앞으로 한 발을 내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를 누가 지켜주고 자기를 누가 바라봐준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창조의 과정, 창조의 맛은 우주가 박수 쳐주는 거예요. 너 첫 걸음마 잘했어. 우리 딸,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앞으로 더 나아가도 돼. 라고 박수 쳐주는 거거든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신을 믿어주는 엄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애들 자전거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발 자전거. 처음에는 잡고 한참을 뒤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모르게 살짝 손을 놓잖아요. 그럼 아이가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잡고 있지? 잡고 있지? 아빠 잡고 있어. 한번 가봐. 앞으로 계속, 아빠 계속 잡아줄 테니까 앞으로 한번 계속 가봐. 하고 살짝 손을 놓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있다는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혼자 간단 말이에요. 이 이치가 그대로 우주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를 쌓은 만큼 기적의 크기가 달라져요. 신뢰를 쌓은 만큼 행운의 크기가 달라지고, 신뢰를 쌓은 만큼 내가 창조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주하고 나하고 절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한참 동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내공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창조의 과정, 진짜 시크릿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짜자잔! 자, 여기에서 우주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과제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받은 만큼 되돌리라.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어떤 관계도 일방적인 관계는 금방 깨집니다. 남자가 여자를 챙기기만 해.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집착하기만 해. 그거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호흡을 들이쉬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내뱉습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멈추면, 그리고 호흡을 들이쉬고 멈추기만 하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또 호흡을 내쉬고 들이마시지 않으면 염라대왕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먹었으면 배설해야 돼요. 먹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그것도 말하자면 천국행 KTX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들어온 만큼 내보내야 돼요.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어야 돼요. 주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냐? 우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고 가고 가고 오고 하는 사이에 에너지가 쌓이고 그리고 기운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품고 있다고 에너지가 커지고 기운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밀물과 썰물처럼 내가 호흡을 하듯이 음식을 먹었으면 배출을 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돌고 또 돌면서 내가 우주와 점점 합일해 가고 그리고 신뢰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과제는 뭐냐면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라.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는 잊고 있었던 사람에게 소식 전하기. 내가 정말 잊고 있었던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작은 행운을 선물하기. 여러분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늘 도와주는 우리 옆집 순이 엄마 내가 이번에 벤츠 한 대 뽑아줘야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실습을 그렇게 했잖아요. 아주 잊고 있었던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커피를 한 잔 대접받는 작은 행운, 그걸 다시 되돌리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이나 안부 전하기 또는 누군가에게 작은 행운 선물하기입니다. 되돌려야 돼요. 그 과정에서 나의 에너지와 나의 기운이 증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실행하며 또 실습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고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나는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또 댓글로 다 달아주세요. 이 과정이 다 공부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실습이 저번 실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받았던 것을 우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증폭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쭉쭉쭉쭉 성장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러나 부담을 갖거나 또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잊고 지냈던 사람에게 소식 전하기, 누군가에게 작은 행운을 선물하기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실습해 보시고요. 또 다양한 재미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의 마술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